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모성 사망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모성 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를 말하는데요. 최근 10년 지역별 모성 사망비가 현재 지도에 표현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8명이고요. 평균 이하 지역은 중간에 노란색으로, 그리고 평균 이상 지역은 그냥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서울이 8명, 부산이 8.3명, 대구 7.9명, 광주 5명 등은 평균보다 낮았고요. 제주 16.8명, 강원 15.4명, 충북 13.8명 등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수치를 외국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노르웨이가 2명, 일본과 독일 4명 등 선진국은 모성 사망비가 5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이 13명, 사우디아라비아는 1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앞서 본 제주와 강원 등 지역이 이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연도, 특정 지역으로 따지면 위험도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2022년 충남이 29.4명, 2020년 대전이 40.1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스리랑카와 튀니지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기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지방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맞닥뜨린 위험이 잘 드러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모성 사망비가 높은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산부인과와 대형 병원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에서는 애 낳기가 겁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닌 듯 싶고요. 앞으로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곧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화장터 등 장사시설이 부족해서 이른바 화장절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동안 수습 가능한 시신은 약 34만 6천여 구인데요. 이미 국내 화장 인구가 이 수치에 근접했고 곧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하나 보일 텐데요. 이 그래프에서 위쪽에 나와 있는 건 연도별 화장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은 화장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시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화장로는 더디게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수습 불가능한 시신의 수가 2030년에는 2만 2천여 구, 2040년에는 13만 3천여 구, 2050년에는 27만여 구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이라도 화장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준공은커녕 착공을 앞둔 화장장도 없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됩니다.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을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도 실려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 나고야시는 화장장 준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2,700여 회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공원이나 키즈카페 등 선호시설을 함께 짓는 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화장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벨기에는 인구 30만 명당 화장장 한 곳이라는 기준으로 시설이 한 곳에만 몰리지 않도록 안배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다고 하고요. 또 이외 유럽 나라들은 화장로가 1개 또는 2개뿐인 소규모 화장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서 각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무심한 국선 변호사의 피해자들 나홀로 재판을 거쳤다. 가해자는 대폭 감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불법 촬영 피해를 겪은 한 제보자의 경험을 쭉 풀어내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신고 후에 선임된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계속 바꿔야 했고 깜깜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대폭 감형이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 관련한 문제는 이 제보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220건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용자를 상대로 물어본 결과 45%가 불성실한 변호사를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도움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는 건데 그 이유로는 높은 비전담 변호사 비율, 미흡한 교육체계, 부실한 처우 등이 꼽혔습니다. 작년 기준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605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전임 변호사는 6%에 불과했습니다. 즉 나머지 94%는 개인 수임 사건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보수 체계상 일부 업무는
돈을 받지 못하는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책임감만으로 발벗고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몇 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2.3개 정도를 구독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독료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낮은 가격의 계정을 공유해준다는 상품들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관련 피해 사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변경이나 불이행이 80%로 가장 많았고요.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13%나 있었습니다. 일부 사이트들은 1년 이용권이라고 해서 판매하고서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판매 사이트는 적발이 되면 운영이 중단되지만 여전히 일부 영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